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장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 시총 1위 종목이죠. 227.69달러 강보합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원래 엔비디아 장주에 2% 넘었던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는 1.89%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이 지금 마감했네요. 그 다음에 ADR 기준으로 시총, 글로벌 시총 파이, 이 TSMC 주가는 오늘 1.45% 상승 중에 있고, 브루드컴 2.5% 상승 중에 있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알파벳은 오늘 소폭 좀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오늘 이제 S&P 500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약간 이제 멈칫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대선과 연준의 어떤 다음 단계에 대한 단서를 좀 살피는 중이다. 그러니까 눈치 볼 게 많다는 얘기죠. 실적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대선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다음 조치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약간 이제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이제 대형 은행주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주에 대한 실적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보다 상향 조정이 좀 더 많다는 의견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죠. UBS에서 목표가를 이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잠깐 그 밑단에 한번 볼까요? 자세한 내용을. 자, UBS가 목표가를 이제 올렸는데 UBS가 이제 엔비디아의 최근 공급량을 확인함에 따라 엔비디아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했고요. 엔비디아의 공급량 확인에 대한 깊은 인상을 좀 받았고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대비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요? 한번 볼까요? S&P 500 매입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128달러죠. 그러니까 이 128달러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 이 차트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시총 3인데요. 해외 차트 보게 되면 자, 이런 흐름이죠. 일단 지난번에 140달러에서 좀 얻어맞고 3거래일 정도 수령받고 20일 이동편을 깨트린 다음에 지금 울퉁불퉁한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직전 고점 이제 150달러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직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재차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 저점 이런 부분을 좀 위협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주가가 당분간 좀 횡보 조정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8월 28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적 발표 이날 합니다. 근데 8월 28일까지는 지금 거의 뭐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약간의 이 변동성은 좀 감안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0년물 국제금리는 4.26이네요. 26으로 이제 크게 변동이 없죠.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1383원 어제 1383원인데 NDF에서는 1384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잠깐 보시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56,374달러네요. 1.23% 하락했고요. 다음 반도체 ETF는 1.48% 올랐습니다. 원달러 NDF에서 1384원대를 기록하고 있군요. VIX는 12.4달러. 그 다음에 10년물 국제금리는 4.26이죠. 그 다음에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82.1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죠. 자,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올려놨는데, 네. 자,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약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대비하라. 네, 이제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러나 또 이제 시장이 또 오를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재개할 때 다시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놨고요. 비관론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이제 마이크 윌슨 아시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 거래자들은 브레이스퍼니까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그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연준 정책,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런 실적, 연준 정책, 미 대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매입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 기술주에서는 엔비디아 상승하면서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하고 인텔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AMD와 인텔, 특히 이제 인텔의 상승폭이 좀 컸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양호했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이 기사 내용이 좀 컸죠. 이 멜리우스라는 이제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 벤 나이츠가 이 하반기에 AI 인허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로 인텔, 애플, AMD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제 인텔, AMD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멜리우스 애널리스트 벤 나이츠는 반도체 하드웨어, 심지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기대치가 좀 낮은 기업들의 추격전이 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미주증권의 이 조던 클라인은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쇼커버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상승의 요인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본 김에 여기까지 볼까요? TSMC가 마켓밸류가 시총이 장중한 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랠리 영향이겠죠. 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여기 나왔죠. 모건 스탠리, JP 모건, 노무라 증권, 미주 증권이 TSMC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TSMC도 주가가 이렇습니다. 올해 한 80달러, 80% 올랐죠. 오늘 약간 거래가 좀 실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네요. 삼성전자도 벌써 이만큼 좀 갔어야 되죠. 물론 이제 올해 SK 하이닉스가 따라갔습니다만 시장을 좀 주도했고, SK 하이닉스는 이 주봉 차트당 2021년도 전고점 15만 원대를 돌파하고 이제 23만 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자는 HBM에서 좀 뒤처지면서 최근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글로벌 IT는 뭐 다 신고가잖아요. 역사적 신고가인데 삼성전자 96,800원, 21년도 1월 11일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87,400원. 어제 종가였죠. 어제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 주 이벤트 계속 좀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특히 이제 7월 말 확정 실적, 2분기 확정 실적에서 HBM3, 특히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물론 이제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실적 발표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지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시죠. 코스피는 지금 4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수죠. 선물 매수, 현선물 매수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는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4거래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네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은 4거래 순매수, 그러나 기간은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뭐 시장의 어떤 상승 요인도 프로그램 순매수 영향이 좀 크다.
삼성전자로 좀 쏠리는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주봉 차트 조금 전에 봤습니다. 네, 자, 8월 21일, 자, 21년도 6월 21일 날 3,316까지 갔다가 지금 2,857입니다. 코스닥은 왜 이렇게 약하냐? 코스닥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2차전지가 많은 거죠.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뭐 실적, 2차전지 올해 약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업종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업종이라고 하면 뭐 바이오나 반도체 쪽이었는데, 그게 치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워낙 시총 상위 업종들의 약세를 보이니까,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니까 지수가 좀 이런 위치에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 이제 2분기 또 어닝 시즌 아닙니까? 어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일정상, 일정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일정 보게 되면 7월 에코프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실적 발표 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떤가? 최근 뭐 특징주 성향 보게 되면 왜 이런 종목들 올랐냐? 뭐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테슬라가 주가 상승했으니까 2차전지도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좀 노출돼 있다. 자, 삼성전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볼까요? 오늘도 일정이 있죠. 어제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주가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좀 적었다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승부르기 어떤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갤럭시 모바일 언팩 행사가 7월 10일 있고, 이때 이제 갤럭시 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7월 말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8월 엔비디아 퀄 테스트, 이런 내용이 다 일정이 좀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쪽이 좀 숨고르게 보이니까 개별주로 어디로 튀었나요? 2분기 어닝 쪽으로 튀겠죠. 그리고 수출주인데 어제 일단 K푸드가 급등을 했죠. 특히 이제 사조 대림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그러면서 사조그룹주 일제히 급등했죠. 사조 시푸드, 사조 산업.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제 K푸드 관련주도 상승을 보인 겁니다. 어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 오른 것들, 센 놈은 세겠지만 또 애매한 종목군들은 또 차익 매물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K푸드 관련주에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좋은 좀 대형주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화장품, K 뷰티죠. K 뷰티 관련주가 어제 반등을 보여줬죠. K 뷰티 관련주는 이제 수출입 동향 일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6월 달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작년 6월에 비해서 좀 수출액이 좀 줄어들었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조정을 좀 이끌었고, 지금 7월 중순 반기 수출 대기 확정 데이터를 좀 보겠다. 그런 것도 있겠고, 7월 11일 날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발표하죠. 7월 16일에서 18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임박,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 단기 낙폭 과대 플러스 2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작용하면서 반등을 주었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나올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역시 이들도 2분기 실적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빠사오팔 전략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장이 좀 하루 크게 올랐을 때 따라가게 되면 거의 뭐 그 다음날 연속성 없이 좀 밀리는, 물론 이제 신고가 패턴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기간 조정 좀 보이는 종목군들은 하루 오르고 하루 밀리고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엇박자를 타게 되면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이런 장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동중공업, 재룡전기도 이제 수출 이런 게 좀 부각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바이오주, 요즘 뭐 바이오주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
뭐 알테오전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좀 오르긴 했죠. 어제 올랐다가 이제 장 초반 상승, 장중에 좀 차익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바이오주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은 이제 거래소의 유한양행 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뭐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GLP-1 네, 비만 당뇨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펩트론 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데 일단 중요한 건 최근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다는 점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GLP-1 수용체 관련해서 나도버 관련주예요.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을 때 국내 대장주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바이오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냥 너도 나도 다 비만 치료제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또 차익 매물 나오면 곤혹스럽게 됩니다. 일단 글로벌리 비만 치료제는 일라일리 노브노디스크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 종목과 함께 보고 국내에서는 펩트론 네, 보고 이제 그들 종목군들이 어떤 변동성 나올 때 너도 나도 GLP 관련주다 이런 건 급격하게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게임주는 최근에 데브시스가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이 하반기 일정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슬슬 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네, 2024 네, 게임즈컴 독일 쾰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신작 전시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 네, 찾아보시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좀 줄지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나머지 특징자 볼까요? 쭉 보게 되면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이 5천억 수주 계약 체결에 3% 상승했다. 테슬라 훈풍에 에코프로뱀이 상승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낙폭이 컸던 포스코홀딩스가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의 상승세를 어제 보였다는 점. 자, 그리고 수급 부분 한번 보시죠. 수급 부분. 수급 부분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장에서 외국인이 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3,400억치 사놨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합치면 뭐 4천억치 순매수고 했다는 얘기죠. 네, 조정을 좀 타서 그다음 뭐 쭉 있고요. 현대차 뭐 이런 종목, 현대일렉트릭 이런 게 있고 기관은 뭐 낙폭간에 네이버 좀 순매수고 했는데 최근 7월 1일부터 연속 순매수는 아니고 가장 순매수가 큰 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2조 4천억치를 사놨네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요? 기간은 1조 넘게 샀고 그렇다면 이 수급만 놓고 보자면 그냥 밀리면 살 거 없으면 밀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드네요. 삼성그룹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어제 장에서 에코프로 PM, 재룡전기, 실리콘2, K뷰티 뭐 이런 종목군도 상승이 좀 있었고요. 기관도 에코프로 PM,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게임주는 넥슨 게임즈와 대부시스터즈, K뷰티는 실리콘2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였고요. 7월 1일부터 순매수 금액이 가장 큰 건 에코프로, HLB, 에코프로 PM, 실리콘2네요. 그다음에 기관은 펩트론, 네, ABL 바이오도 있고요. 펩트론, 넥슨 게임즈 등등 네,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장 마감 네, 시간을 다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을 다니까 보게 되면 거래 없는 건 뭐 제껴야 되는 거고 GS 글로벌이 3% 정도. 자, 코스닥은 네, 체리브로, JMB, 유니테크노 뭐 이런 종목군들이 네,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네, 기록을 좀 해주었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한번 종목 시황 페이지에 가셔서 네,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네, 뉴욕 증시가 8월 증원
인플레 지표 앞둔 가운데 관망세를 좀 보였다. 마감 시향을 좀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포럼, 세미콘 웨스트 2024, 비올 ITC 예비 판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비올 최근에 상승했죠. 마이크로리들 특허 소송 1차 ITC 판결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나토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0분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